번째 모의고사 1번입니다. 네, 2015년도 삼수단 1회 모의고사 1문이네요. 갑은 김포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을은 갑이 상시 근무하는 약사인원을 허위로 신고해서 7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년도 9월 7일 갑에게 업무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사업정지, 자격정지 무엇으로 나와도 다 똑같습니다. 갑은 계속 약사 3인 이상이 근무했음에도 약사 2인만이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이 위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설문 1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충격으로 경황이 없던 갑이 2009년도 12월 28일입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90일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12월 7일이죠. 뭐 31일 이런 거 포함 안 한다고 고려 안 해도 12월 7일이 되니까 90일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90일이 경황이 없어서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이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업무정지 60일도 지났고 제소기간에 90일도 지났고 양쪽 다 지났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먼저는 업무정지 60일 지나는 부분과 관련돼서 협의 수익 논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권리보호익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살립니다. 가중요건 규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리고 나서 그리고 불복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국은 각하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답안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거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번엔 행정심판이네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재결을 해야 하는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먼저는 협의 심판 이익에 관한 논의를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뒤에 보면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문제에서 제시해 놓은 참조 조문에는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중요건 규정이 시행규칙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훈령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건축사법 사건 판례가 5급 공채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건축사법은 법률이죠. 그래서 법률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훈령에 있는 경우도 함께 비교하여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 문제는 원래가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있을 때, 훈령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논하시오. 앞에 논점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있을 때는 우리 판례가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험이 인정되지만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당연히 행정규칙으로 봐서 얘네들은 법률상 위험이 아니라 사실상 위험에 불과해서 권리보호익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가중요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건축사법 판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로 추가 요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사건에서는 연 2회 통산 12개월을 경과하면 그러면 이제 가중처분으로 등록 취소 처분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 2회였었죠. 그래서 이전에 제재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연 2회의 요건을 성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중 요건을 성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장래 위험은 소멸하고 결국은 협의 수익이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요. 여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그러니까 재처분이 나오고 5년 안에 또 받게 되면 그럴 땐 가중재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5년은 안 지났고요. 5년은 안 지났고 그리고 여기서 시행규칙 훈령에 있어도 협의 심판 이익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겠죠. 하지만 뒷부분에서 결국 청구 기간은 지났다. 이겁니다. 청구는 지났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결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취소 심판의
협의 심판 이익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정지기간 60일이 경과한 부분,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의 가중요건 규정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풀면 되겠고요. 관련되는 조립식 행정쟁송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론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60일의 업무정지 처분 이후 90일이 지나서 총괄 취소 심판은 협의의 심판 이익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청구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각하 재결을 변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죠. 가중처분 기준은 시행령에 원래 있었고 시행규칙 훈령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가중요건의 기간, 추가 요건은 건축사법은 1년, 여기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설문 2번 가시게 되면 만약 위 사례에서 업무정지 60일 처분에 대해 2009년도 9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리 영업정지, 업무정지 50일 못하네요. 업무정지 50일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에 가름하는 과징금 2,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거는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으로 역흡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갑이 이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을 제소기간에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및 소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독립변수는 소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소기한의 기산점이 종속변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 교수님들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묻습니다. 바꿔서 물으면 여러분들은 뒤에 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에 따른 결론을 앞에 쪽으로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외대상은 결국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죠. 그러면 과징금 2,800만 원 변경된 내용의 당초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산점은요, 요 변경된 9월 20일자가 아니라 앞에서요, 처음에 처분이 나온 것은 9월 7일이네요. 9월 7일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맺으시면 되겠네요. 논점 보겠습니다. 설문 2번의 논점은 취소의 협의의 소익입니다. 이게 소외 대상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대상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권리보호이익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과 관련된 소외 대상 문제죠. 그렇지만은 협의의 소익이 논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 논점이 바로 제소기간이 됩니다. 언제나 연결 논점을 같이 묻게 되죠. 60일 업무정지 이후에 업무정지 50일에 가름하는 변형된 과징금, 이건 본래적 과징금이 아니죠. 영업정지, 업무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업무정지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징금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역흡수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분적인 처분의 일부 변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분적인 처분을 전제로 했을 때 일부 추가, 일부 철회, 일부 변경은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라고 했고요. 소외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업무정지 처분, 얼마? 2,800 과징금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업무정지가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이 나온 날부터니까 9월 7일부터지 변경 처분이 나온 날 9월 20일부터가 아닙니다. 설문 3번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며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요. 2천만 원 상당에 해당하면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청이 갑에 해당 위반 사실을 일반에 공표를 했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 또는 명단 공표 어떤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갑은 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진짜로 대상 적격을 묻고 있는 것이죠. 명단 공표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식적 행정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분이 맞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논점은 항고송의 대상 적격이고요. 이것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행위와 관련된 논의가 됩니다. 조립식 세트에 있습니다. 조립식 행정쟁송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충분하고요. 명단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을 하지만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근거는 거기서 제가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이것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추가 설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점 찾기 교재에 보게 되면 유독 모의고사 1번은 추가 설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또 추가 또 논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0년도 3월 16일 위 청구를 각하하는 제기를 하였고, 갑이 2010년도 6월 10일 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제기를 하였다. 갑의 소송상 청구는 적법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각하 제기를 했습니다. 각하 제기를 하고 다시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앞에서 협의 심판 이익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청구기간이 도과돼서 결국은 부적법한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적법한 심판이면 제소기간에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논점은 제소기간으로 나오게 되고요. 각하 재결은 적법하며 고의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대한 것, 우선 각하한 건 제대로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고의한 위법 유무에 대한 문제는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원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소기간으로 집중이 되고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행소법 20조에랑 단서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원처분에 대한 소재기는 언제부터 가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9월 7일부터 갑니다. 9월 7일부터 갔는데 소송 제기 시점은 다음 해 6월 10일이니까 90일이 지난 지 오래되었죠. 따라서 제소기한은 도과됐습니다. 부적법한 소송이고요. 다음 예설문 2번입니다. 법원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하였고, 동판결이 피고의 항소 포기로 원고 승소죠. 그러면 상소 제기하는 쪽은 피고 쪽이 될 거고, 근데 피고가 상소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항소라고 했으니까 1심에서 바로 확정이 돼버린 상태고요. 이에 따라 갑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판결이 확정된 게 전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제기하는 게 후소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판결인지 보세요. 인용 판결이죠. 전소가 인용 판결입니다. 갑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위 업무정지를 적법한 것으로 심리할 수 있겠는가? 취소 판결을 했다는 것은 업무정지가 위법한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은 안 미친다. 이게 결론이 되죠. 조립식에 있는 그대로 선결관계 논의를 그대로 1단계, 2단계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용 판결이니까 미친다. 미치면 위법하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이게 결론이고 적법하다고 심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업무정지 취소의 인용 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 기판력이 미친다. 인용 판결을 미치죠. 제한적 긍정설 입장 취하고요. 판례에 따라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볼 경우에 학설은 당사소송으로 보고 있고요. 이럴 때 간단하게 공건설, 사건설 집어넣어 주시고, 민사법원은 업무정지를 적법한 것으로 심리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이렇게도 질문을 하죠.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가?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 3번 보겠습니다. 위 취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 유념해 주시고요. 정지기간이 지나서 갑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소변경을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만약입니다. 만약 법원은 어떤 결정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정지의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요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소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소변경 신청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행정소송이고요. 이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민사소송이죠. 만약에 학설에 따라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취소를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21조를 근거로 바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의 소변경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나와줘야 되겠죠. 소변경이 논점입니다. 민사소송의 소변경 관련된 조립식 준비되어 있고요. 집행정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익이 없는 건 아니다. 앞에 본문제에서 검토해 본 바 있죠. 예, 거기선 협의의 심판 이익이었고요. 예, 원건은 장래 가중처분의 불이익 방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포기했고요. 소변경 신청하는 건 자기 의사죠. 처분권주의 적용됩니다. 바꿔도 되고요. 국가배상 청구를 당사성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 21조를 근거로 바로 가능하고요.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게 되면은 8조 2항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시킵니다. 262조를 근거로 해서 소변경 신청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죠. 예,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다. 청구의 기초는 뿌리가 같으면 됩니다. 뿌리는 지금 정지 처분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변경 허가 결정을 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설문 4번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의리, 얘가 행정청이죠. 업무 정지를 하면서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이건 오고지 상황 말하는 것이죠. 보는 순간 행정심판법 27조 5항이 떠올라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출제됐던 것은요, 23조 6항에 불고지가 출제됐었고요. 이건 오고지입니다. 90일이 지나 100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각하 제기를 하였다. 각하 제기는 위법하죠. 120일만 준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제기를 다툴 수 있겠고요. 갑이 다시 취소물 제기를 하여 동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각하 제결이 위법하고 절차하자기 때문에 제결에 대한 취소물 제기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각하 제결에 대해서 굳이 소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보십니다. 그쪽으로 출제 가능성 매우 희박하고요. 판례는 인정하지만 교수님들은 협의 수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원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동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재소기한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정지가 나왔을 때부터 기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결서 정보 송달받을 때부터 기사하는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행정심판이 적법합니까? 부적법합니까? 적법하죠. 적법하죠. 12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120일 준수했다면 적법한 거니까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다음부터 기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재소기간이 논점이 되고 있고요. 행정청에 청구기한 5고지로 90일이 지나서 심판 청구했더라도 120일 이내라고 한다면 100일 차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27조 5항에 따라서 불이익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20조 1항 단서에 재소기한 특례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각하라고 해도 상관없죠. 재결서 송달받을 때부터 90일 안에 소재기가 가능할 수 있다. 참고 사례 들어가도록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33조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한 번씩 출제됐던 개선명령 사건이고요. 환경부 장관은 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16조나 29조 3항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초과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실제 법령에 보면 이 필요한 조치 부분에다가 괄호 열고 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개선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화학제품 생산업체 을이 배출 허용기를 초과해서 매연을 방출함으로써 대기죠. 대기니까 매연 처리했고요. 제가 인근 주민 갑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 갑이 개선명령 발동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개선명령이라는 하명처분, 자기 하명을 신청한 거죠. 처분 신청입니다. 몇 용입니까? 행정법분쟁 4유형 쪽이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명의 계속 무응답을 하여, 무응답이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치가 신청 뒤로 빠지게 되면 그것은 거부처분과 부작위 양쪽 다 포함됩니다. 양쪽 다. 근데 여기서는 무응답이라고 했어요. 부작위 문제고요. 환경부 장관 상대로 부작위 파이송을 제기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점 빠졌네요. 단 인근주민 갑에게는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죠. 얘가 지금 2015년도죠. 이때까지만 해도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돼야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보통 받아들이지는 시절입니다. 현재는 행정개입 청구권까지 재량의 0으로 수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익보 취지만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 인정될 수 있다고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죠. 인정된다는 뜻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문 1번 사안에서 부작위협파의 소문 적법한가? 우리가 앞서도 논점 모음에서 봤던 것처럼 신청권 인정되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본안 요건까지도 부작위협파 해송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작위협파 해송이 논점입니다. 이 부분에 조립식 준비되어 있고요. 대기환경 보전법상 사익보 취지가 인정된다. 최근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어쨌든 사익보 취지가 인정되니까 개선명령 발동 청구가 인정된 거죠. 인정되므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며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처분성 인정되고 처분 신청한 거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했고 신청권이 인정됐으니까 부작위 처분성 인정됐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법률상 이익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 따라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전부 다 인정될 수 있겠죠. 36조의 원고적격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상대로 소재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치주제급 케이스 아니고요. 그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다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작위협파 해송은 언제까지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속기한치 안은 특별히 없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 것인가? 신청권 인정된다고 했죠? 앞에 논점 보험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고 응답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용 판결이 되는 겁니다. 적법하고 본안도 인용 판결하죠. 이유는 절차적 심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법원은 개선명령 발동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겠는가? 실체적 심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본안 심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립식 준비되어 있고요. 실체적 심리 권한을 인정할 경우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수가 똑같아집니다. 둘 다 판결식 기준으로 하고 둘의 부작위 문제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하나는 절차적 심리, 하나는 실체적 심리까지 가능하다. 이 차인데 여기서 실체적 심리 권한 인정해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의무행송이 되어버리고요. 사전송이 되어버립니다. 사전송으로 돼서 권력분립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작위협파 해송은 절차 심리만 가능하다. 이럴 땐 어디서 도출을 하시냐면요. 4조 3호에서 바로 도출하시면 됩니다. 4조 3호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위법 상태만 제거하는 소송이다라고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선명령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실체적인 적정성 판단 못합니다. 응답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만 심리하고 마치는 것이죠. 4번입니다. 법원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죠. 논점 부작위협파 해송이고요. 처분의 실체가 없습니다. 처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시 적용할 수 없고요. 특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무응답 상태가 계속되는 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할 수밖에 없죠. 설명드린 대로 도중에 거부 처분이라도 나온다 치면 그러면 바로 각각에서 소송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법원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거부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판결의 취지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제거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응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속력에 따라 반드시 그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설문 6번입니다. 소송의 계속 중에 환경부 장관 병이 가배 신청에 대한 거부의 답변을 해버렸다. 소송 도중입니다.
얘는 전적 신고만 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미 목적 달성이 되어버리고요. 협의 수익이 음결돼서 각하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 부작위 위법 확인에서는 유지될 수 있는가? 안 되죠. 협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유지될 수 없다면 소변경이 필요해지겠죠. 소변경은 가능하겠는가? 예, 부작위 확인송의 논점과 소변경에 대한 논점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오면 이미 소의 목적 달성한 게 되기 때문에 소각하 판결 대상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이걸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22조를 근거로 한 소변경은 안 된다. 준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21조를 근거로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다. 국가직 4급 공무원이 지방직 3급 공무원으로 승진 신청했던 사건에서 인정했죠.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로 넘어왔죠. 거부처분 취소의 본안 심리 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환경부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 즉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규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판결의 효력,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립식의 기속력 관련된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재량의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와 확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따른 인용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재량권 행사의 근거로서 재거부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사안의 경우에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재량이 0으로 축돼서 자기 의무가 반드시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됨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판결의 취지가 될 것이니까 이 자기 의무에 따라서 개선명령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로 소변경이 된 경우에 갑이 환경부 장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법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판결 아니죠. 결정이죠. 이건 당연히 신청에 이게 없어서 각하될 것이고요. 가처분 신청한다면 이게 안 되면 보충적으로 가처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요, 가소지죠. 가소지. 가처분은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처분도 안 되겠다. 다 각하죠. 행정소가 가구제 논점입니다. 양쪽, 집행정지 쪽, 그다음 하처분 쪽 다 조립식 준비되어 있고요. 개선명령 발동 청구의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 인정 안 되는 거 23조 6항이 30조 1항만 준용하고 있죠. 신청의 이익이 핵심입니다.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결정 나오게 될 거고, 취소는 집행정지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 안 되는 거지 취소에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300조 가처분 8조 2항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다. 가능한 것은 당사자 소송 하나밖에 없겠죠. 9번입니다. 만약 갑이 환경부 장관 병에 개선명 발동을 요구한 소송을 요구하는 소송은 무엇이다? 이건 바로요, 의무이행 소송 얘기하는 거죠. 의무이행 소송. 이 소는 적법한가? 이렇게 되면은 사전 소송으로 무명한 고소원입니다. 권력 분립에 따르는 게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고요. 역시 조립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개선명령 발동을 요구한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으로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이건 바로 뭡니까? 2차부죠. 2차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2차면 가면 안 되지. 하지만 노래방 가면 되지. 거기 가면 난 가수지. 그렇죠?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는 사전적 소송으로서의 예방적 급소송을 배제한 특칙이고, 2차부 절차적 심리만 인정되는 부작위 합헌의 소송은 실체적 심리가 인정되는 의무의 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며, 가수지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이거죠. 이를 배제한 특칙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의무의 소송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면 소송 요건 문제를 떠나 바로 각하된다. 다음 10번입니다. 갑이 환경부 장관 형태로 의무이행 심판을 얘기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재결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앞서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언제만 인정된다고 했죠? 자기 의무가 있을 때 그때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죠.
의맹심판 논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정되는 사익보 취지에 따라서 앞에 개선명령 발동청구권 인정된다고도 했고요. 조리상의 신청권 법률상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거는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모두 해당사 있고요. 얘는 청구인적격, 즉 13조 3항의 문제가 되겠고요. 의맹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은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 인용 제기이 되는데 지금 인정된다고 했죠. 재량의 영을 축해서 행정기입 의무가 개선명령 발동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용 제결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제결은 의무이행 제결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는요 재량의 영을 축돼서 기속행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라라는 특정 처분 명령 제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입니다.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처분을 신청을 했다면 행정심판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즉 부작위죠. 부작위가 집행정지가 안 되고 임시처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행정심판의 가구제 문제네요. 31조의 임시처분 있고요. 30조의 집행정지 있죠. 이거는 적당 중급 공복 여기서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적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작위협판소이랑 비교하시라고 했습니다. 부작위협판소는 절차심의만 가능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아무런 가구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의맹심판은 실질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제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요건이 깨졌다. 요건이 뭐가 깨졌다? 대상적격이 깨졌다. 부작위 안 되죠. 부작위 처분에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안 되고 그다음 개선명령 활동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인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